왜 어떤 60대 어르신들은 밥도 잘 먹고 밤에 화장실도 한 번만 다녀오고 다시 푹 자는데 똑같이 60대인 당신은 속은 더부룩하고 자꾸 타는 듯이 쓰리고 밤마다 두세 번씩 깨서 소변 보러 가야 할까요? 비밀은 주방 구석에 있는 하얀 가루, 바로 베이킹소다 한 숟가락에 있지 않습니다. 진짜 비밀은 그걸 왜, 어떻게, 어떤 몸 상태에서 꺼내 드시는지에 있습니다. 요즘 유튜브나 카톡방에서 이런 말 많이 보셨죠? 베이킹소다 한 숟가락이면 위가 편해진다. 혈액이 산성이라 병이 오는데 베이킹소다가 혈액을 알칼리로 정화한다. 매일 아침 공복에 한 숟가락씩 마시면 암도 예방된다. 그래서 아무에게도 말 못하고 밤에 속이 너무 쓰릴 때 화장실 가는 횟수가 늘어날 때 살짝 주방으로 가서 남들 모르게 컵에 물을 따라 베이킹소다를 한 숟가락 툭 떨어뜨려서 보글보글 거품 나는 걸 보면서 마셔보신 적 있지 않나요? 이대 겉으로 보기엔 멀쩡합니다. 건강검진 결과도 나이치곤 괜찮으시네요. 소리 듣고요. 그런데 밤만 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잠들려고 누우면 속이 더부룩하고 타는 듯이 쓰려서 자세를 몇 번씩 바꾸다가 겨우 잠들면 또 소변이 마려워서 깨고 화장실 가면 줄기는 약하고 시원하지 않고 다시 누우면 또 2시간 뒤에 깨고 이런 게 마치 조용한 유행병처럼 60세 이후 남성들 사이에 퍼져 있습니다. 그러다 누군가가 말합니다. 야, 베이킹소다 한 숟가락 먹어봐. 산 다 중화돼. 이 말이 얼마나 달콤하게 들리는지 저는 너무 잘 압니다. 왜냐하면 60세 이후의 몸은 위, 신장, 혈관, 전립선 같은 기관들이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안에서는 천천히 지치는 시기로 접어들거든요. 예전 같지 않은 소화, 점점 잦아지는 야간뇨, 약은 늘어가는데 몸은 더 무거워지는 느낌, 이럴수록 사람은 간단한 비법에 더 끌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정말 베이킹소다 한 숟가락이 당신의 위와 혈액, 신장과 전립선을 정화해 줄까요? 아니면 잠깐의 편안함 뒤에 신장과 전해질, 혈압에 조용히 부담을 쌓아가는 걸까요? 저는 제리 블레이버스입니다. 수십 년 동안 방광과 요로 문제로 고생하는 분들을 진료해 온 요로 기능 전문의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저는 수천 명의 남성들을 만났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아요. 나이 들면 다 그렇죠 하면서 웃지만 속으로는 밤마다 화장실 때문에 잠을 쪼개 자고 속쓰림과 소화불량 때문에 약과 민간요법 사이에서 방황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약 이름 나열하거나 어려운 화학식 이야기하려고 마이크 앞에 앉은 게 아닙니다. 오늘은 베이킹소다를 악마로도 기적의 가루로도 보지 않고 과학적으로, 현실적으로, 특히 60세 이후 남성의 소화 신장뇨로 건강과 연결해서 어디까지가 도움이 되고 어디부터가 위험인지 이게 아주 솔직하게 풀어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정보는 힘입니다. 이걸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 앞으로 3년, 5년 뒤 당신의 밤과 방광 상태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먼저 베이킹소다 안에서 진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부터 보겠습니다. 이름은 거창하지만 사실 주성분은 탄산수소 나트륨, 그러니까 나트륨과 중탄산이온이 붙어 있는 소금의 한 종류입니다. 이걸 물에 타면 나트륨과 중탄산이온으로 풀어지죠.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문제는 이게 위산을 만나면서 시작됩니다. 위는 아주 강한 산, 염산을 분비하는 산성 믹서기입니다. 음식 덩어리를 잘게 풀어주고 세균을 죽이는 강력한 역할을 하죠. 그런데 여기에 베이킹소다가 들어가면 산과 염기가 만나 이산화탄소와 물, 그리고 일부 염으로 바뀌면서 산을 중화합니다. 그래서 속이 타는 듯이 쓰릴 때 베이킹소다를 마시면 금방 트림이 나오고 속이 좀 편안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이건 실제 화학 반응입니다. 거짓이 아닙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내 몸이 산성이라 병이 온다. 베이킹소다를 먹으면 혈액이 알칼리로 정화된다. 여기서부터는 과학적으로 완전히 틀어진 이야기입니다. 우리 몸은 혈액의 pH, 산도라고 하죠.
이걸 7.35에서 7.45 사이 굉장히 좁은 범위로 유지하기 위해 24시간, 단 한순간도 쉬지 않는 조절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신장과 폐입니다. 폐는 우리가 숨을 쉴 때마다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면서 산성을 조절하고, 신장은 혈액 속 중탄산이온과 수소이온을 정교하게 조절하면서 산염기 밸브 역할을 합니다. 신장은 말 그대로 몸의 정수기이자 화학 공장입니다. 이 정수기가 하루 24시간, 일주일 내내 평생 동안 쉬지 않고 돌아가면서 혈액을 깨끗하게 유지해 줍니다. 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정수기는 낡은 자동차의 오일 필터처럼 조금씩 막히고 효율이 떨어집니다. 60세 이후에는 같은 양의 나트륨, 같은 양의 노폐물도 예전보다 처리하는데 더 많은 힘이 듭니다. 이때 베이킹소다를 혈액을 알칼리로 만든다며 매일 한 숟가락씩 추가로 넣는다면 그건 신장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야, 이미 힘든 거 알지만 이 짐도 좀 더 들어줘. 게다가 세포 안, 특히 미토콘드리아에서 우리가 에너지를 만들 때는 자연스럽게 산성 부산물이 생깁니다. 이건 삶의 일부입니다. 숨 쉬고, 움직이고, 생각하는 한 계속 생깁니다. 이걸 처리하는 시스템 역시 우리 몸 안에 이미 설계되어 있습니다. 입으로 먹는 베이킹소다 한 숟가락이 전신세포 수준의 노화를 되돌리고 모든 산성을 청소해 줄 수 있다. 이건 현실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런 기적의 가루는 없습니다. 기적의 가루를 찾기보다는 이미 당신 안에 있는 회복 시스템을 어떻게 도와줄지 고민하는 게 훨씬 현명합니다. 물론 위산이 과하게 분비되어 일시적으로 속이 심하게 쓰릴 때 베이킹소다가 단기적으로 완화 효과를 줄 수는 있습니다. 그건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대가도 분명합니다. 위산이 급격히 중화되면 몸은 산이 너무 줄었네? 하고 다시 위산을 더 많이 분비하려는 반동, 이른바 리바운드 현상이 생길 수 있고, 이산화탄소 가스가 갑자기 많이 생기면서 속이 더 더부룩해지고 트림과 방귀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탄산과 함께 들어오는 나트륨이 문제입니다. 나트륨 과부하는 혈압을 올리고 신장에 부담을 주고 전해질 균형까지 건드립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럼 도대체 뭐가 산성이고 뭐가 알칼리인지 뭐가 문제라는 거냐? 인터넷에는 산성 음식 대 알칼리 음식이라는 단순한 표들이 떠돌아다닙니다. 고기, 탄산음료, 이게 설탕은 산성, 채소와 과일은 알칼리, 이런 식이죠. 그런데 이 구분이 너무 단순하다 보니 오히려 오해를 낳습니다. 실제로 60세 이후 남성의 위, 신장, 요로에 부담을 주는 건 음식이 산성이냐 알칼리냐보다 어떻게, 얼마나, 언제 먹느냐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가공육, 햄, 소시지, 소금이 잔뜩 들어간 국, 찌개, 라면, 인스턴트 식품, 탄산음료, 설탕이 잔뜩 들어간 과자와 빵, 그리고 단백질 많이 먹어야지 하면서 과하게 먹는 고기, 위주의 식단, 단백질 보충제, 이런 것들은 혈중 나트륨과 인, 요산, 칼슘 배출을 늘립니다. 신장은 이걸 걸러내느라 더 바빠지고 요로에는 결석의 재료가 더 많이 흘러 들어갑니다. 그러면 몸은 산성이라서 아픈 게 아니라 대사 노폐물이 쌓이고 염증이 생기는 구조로 아파지는 겁니다. 마치 하수도에 기름때와 찌꺼기가 쌓여서 물이 잘 안 빠지는 것처럼요. 위가 약해진 상태에서 밤늦게 매운 음식에 기름진 안주, 술을 반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위산은 점점 더 자극적으로 분비되고 위와 식도 사이의 밸브도 지쳐서 느슨해집니다. 그러면 위산이 자꾸 역류하고 속쓰림이 만성화됩니다. 이때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렇습니다. 또 베이킹소다를 찾습니다. 이렇게 자극적인 식습관, 화살표 속쓰림, 화살표, 베이킹소다, 화살표, 잠깐 편안함, 화살표, 다시 자극적인 식습관이라는 악순환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관점 전환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음식 자체가 산성이라서가 아니라 신장과 위가
감당할 수 있는 양과 패턴을 넘어서게 만드는 식습관입니다. 그래서 해답은 베이킹소다로 억지로 중화하는 게 아니라 애초에 위와 신장을 덜 괴롭히는 식단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산성을 알칼리로 바꾸자가 아니라 불필요한 짐을 줄이자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이제 우리 몸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볼까요? 입에서부터 시작해서 위, 장, 혈액, 신장, 방광, 이들 요도로 이어지는 하나의 긴 관을 상상해 보세요. 이 관을 따라 음식과 물, 그리고 그 부산물이 천천히 끊임없이 흘러갑니다. 위는 이 관의 첫 번째 큰 방입니다. 아주 강력한 산으로 음식 덩어리를 풀어주는 산성 믹서기죠. 그런데 여기에 자주 베이킹소다를 넣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믹서기에 칼날이 음식물을 잘게 자르기도 전에 전원이 꺼져버리는 겁니다. 산이 인위적으로 꺼지면 단기적으로는 속이 덜 쓰릴 수 있지만 소화가 덜 되고 장에서의 영양 흡수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장내 미생물 균형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소장에서 흡수된 영양분과 노폐물은 혈액을 타고 전신을 돌다가 결국 정수기 겸 화학 공장인 신장으로 모입니다. 신장은 피 속의 노폐물과 과잉 나트륨, 수분, 산성 부산물을 걸러 소변으로 보내죠.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필터는 낡은 차의 오일 필터처럼 조금씩 막히고 여유가 줄어듭니다. 이때 추가적인 나트륨, 즉 베이킹소다에 나트륨까지 계속 밀어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혈압이 올라가고 신장은 더 높은 압력 속에서 일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미세한 손상이 누적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구간은 방광과 요도, 그리고 그 한가운데를 감싸고 있는 전립선입니다. 전립선은 요도 주변의 밸브 같은 역할을 합니다. 젊을 때는 작고 말랑해서 소변이 시원하게 흘러가지만 나이가 들수록 서서히 커지면서 이 밸브가 두꺼워집니다. 그러면 소변 줄기가 약해지고 잔뇨감이 생기고 밤에 여러 번 깨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여기에 밤늦게 먹는 짠 음식, 탄산음료, 그리고 몸을 알칼리화한다며 마시는 베이킹소다 물까지 겹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체내 수분 분포와 나트륨 농도가 바뀌어 밤사이 소변량이 늘고 방광은 계속 늘어났다 줄었다를 반복하면서 예민해집니다. 전립선 주변의 요도는 계속 자극을 받습니다. 그 결과 밤에 화장실을 4번, 5번 가는 삶이 서서히 굳어집니다. 이에 세계적인 요로 기능 전문가인 블레이버스 같은 의사들이 늘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방광은 생활 습관의 거울이다. 제가 수많은 환자를 보면서 느낀 건 우리가 먹고 마시는 작은 선택들, 언제, 어떻게, 얼마나 마시는지 그 모든 게 방광과 요로 증상으로 그대로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약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고 생활을 함께 바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무엇을 당장 멈춰야 하는지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위산 역류나 속쓰림이 있을 때마다 습관처럼 베이킹소다를 타 마시는 패턴. 이건 끊어야 합니다. 일시적으로 편할 수 있지만 위산 분비 리바운드, 위 내용물 팽창, 트림과 가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위 점막과 소화 기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불이 날 때마다 소화기 대신 향수를 뿌리는 것과 비슷합니다. 잠깐 냄새는 가려지지만 불은 더 커질 수 있죠. 두 번째, 인터넷에서 떠도는 매일 아침 공복 베이킹소다 한 숟가락 같은 루틴. 특히 고혈압, 신부전, 만성 신장 질환이 있거나 이뇨제 혈압약을 복용 중인 60세 이상이라면 이건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추가적인 나트륨이 혈압과 체액량, 칼륨 균형에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신부전 환자에게는 작은 나트륨 변화도 폐에 물이 차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에게는 전해질 불균형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물 대신 베이킹소다 물을 수시로 마시면서 몸을 알칼리화한다는 칭식의 장기 실험을 스스로에게 하는 행동, 이건 멈추셔야 합니다. 인체의 산마의 염기 균형은 신장과 폐가 관리하는 영역이지 우리가 임의로 매일 소다를 부어 조절할 수 있는 단순한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속이 자주 쓰리거나
소화가 안 되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베이킹소다로 눌러버리기보다 먼저 진짜 자극 요인을 줄이는 게 우선입니다. 카페인, 알코올, 매운 음식, 기름진 음식, 야식, 과식. 이 6가지만 2주 동안 의식적으로 줄여보세요. 베이킹소다 없이도 위의 불편감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랍니다. 신장과 요로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짠 국물, 가공육, 인스턴트 식품, 설탕 음료를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면서 최소 2주간 나트륨 디톡스 기간을 가져보는 겁니다. 이건 유행하는 디톡스 주스가 아니라 진짜 신장을 쉬게 해주는 디톡스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베이킹소다를 버리자가 아니라 무분별한 상시 복용을 멈추고 필요하다면 의사와 상의해 단기 국소적으로 사용하는 정도로 재정의할 수 있습니다. 균형이 중요합니다. 이제 멈출 것들 봤으니 더할 것들 이야기해 보죠. 여기서부터가 진짜 회복 루틴입니다. 먼저 위를 위해서 가장 강력한 약은 약국에 있는 약이 아니라 식사 습관입니다. 하루 식사를 적당한 양으로 나누고 늦은 밤 폭식을 피하고 한 숟가락을 더 오래 씹는 것, 카페인과 알코올을 줄이는 것. 이 단순한 습관들이 위를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위산 역류가 잦은 분이라면 베이킹소다 대신 단기적으로 의학적으로 검증된 제산제나 위산억제제를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 사용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이 약들은 위벽을 보호하거나 위산 분비를 조절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신장과 요로를 위해서는 충분하지만 과하지 않은 수분 섭취가 중요합니다. 갈증을 참지 말되 억지로 3리터, 4리터씩 마시는 건 피하는 겁니다. 칼륨과 마그네슘이 풍부한 채소, 과일, 예를 들면 시금치, 브로콜리, 토마토, 오이, 베리류 같은 것들이 신장의 필터가 받는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미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진 분들은 칼륨 제한이 필요할 수 있으니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단백질은 적정량이 중요합니다. 너무 적으면 근육이 빠지고 너무 많으면 신장에 부담이 됩니다. 제 가공식품 대신 집에서 싱겁게 조리한 식사를 기본축으로 삼는 것. 이것이야말로 신장보호 식단의 핵심입니다. 남성 요로와 전립선을 위해서는 약보다 먼저 움직임을 바꿔야 합니다. 규칙적인 걷기, 특히 하루 30분 이상 빠르게 걷는 습관은 체중을 줄이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골반저 근육 운동, 흔히 케겔 운동이라고 부르는 것도 소변 줄기와 야간뇨를 개선하는 데 과학적으로 입증된 방법입니다. 체중이 줄어들면 복부 압력이 줄고 방광과 전립선에 가는 부담도 줄어듭니다. 필요하다면 소팔메토 같은 전립선 보조 성분, 비타민 D, 오메가3 등이 염증을 줄이고 혈관 기능을 돕는 데 보조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보조입니다. 약을 대체하는 것도 생활 습관을 대체하는 것도 아닙니다. 전립선 수술 전문가인 카르미냐니 같은 의사들이 늘 말합니다. 요로의 흐름을 회복하는 건 단순히 수술의 문제가 아니라 일의 평소의 식습관과 운동, 수분 섭취 패턴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 결국 베이킹소다 한 숟가락이 아니라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위와 신장, 전립선의 나이를 되돌리는 진짜 회복 프로토콜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3개월 몸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한 숟가락 대신 한 걸음을 선택했을 때 말이죠. 먼저 첫 2주, 베이킹소다 남용을 멈추고 짠 음식, 야식, 과식을 줄이고 수분과 채소 섭취를 조절하고 가벼운 걷기와 골반 운동을 시작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대부분의 분들이 1주에서 2주 안에 느끼는 변화는 이렇습니다. 식후에 돌덩이 같은 더부룩함, 이 조금씩 가벼워지고 속쓰림 빈도가 줄어듭니다.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4번에서 3번, 3번에서 2번으로 줄어드는 경험을 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사라지진 않습니다. 하룻밤에 바꾸려 하지 말고 매일 조금씩 바꾸자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한 달이 지나면 어떨까요? 예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 상태가 조금 더 가볍고
에너지가 덜 쪼개져 있는 느낌을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배변 배뇨 패턴이 조금씩 안정되고 변비와 설사가 반복되던 패턴이 완만해집니다. 혈압과 체중에서도 작은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1에서 2kg의 체중 감소, 혈압이 외서 10 정도 내려가는 변화는 결코 작은 승리가 아닙니다. 매 작은 변화가 하나의 승리입니다. 3달 정도 꾸준히 가면 더 분명한 변화가 보입니다. 신장 기능 수치, 크레아티닌이나 사구체 여가율 같은 수치, 혈압, 혈당, 허리둘레 같은 객관적인 지표에서 의미 있는 개선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미 만성 신장 질환, 신부전, 심한 위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면서 조절해야 합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안전선입니다. 중요한 건 베이킹소다 한 숟가락에 모든 걸 걸 필요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정보는 힘입니다. 오늘 당신이 들은 이 정보를 가지고 무엇을 끊고 이 무엇을 더할지 결국 당신이 결정하는 겁니다. 의사도 유튜버도 친구도 대신 결정해 줄 수 없습니다. 기적의 가루를 찾기보다는 기적 같은 몸의 회복력을 믿고 오늘 한 걸음만 바꾸는 것, 야식을 한 번 덜 먹는 것, 라면 국물을 반만 남기는 것, 베이킹소다를 매일이 아니라 정말 필요할 때 의사와 상의해서 쓰는 것, 그 작은 한 걸음이 진짜로 당신의 반응, 위의 반응, 신장의 반응, 방광과 전립선의 반응을 바꾸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고민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조용히 고통받고 있습니다. 밤마다 화장실 때문에 잠을 설치는 아버지, 속쓰림 때문에 약과 가루 사이를 오가는 친구, 남편, 형제들이 있습니다. 오늘 들은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꼭 그분들과 나눠주세요. 이런 얘기가 있더라, 한번 들어봐 하면서요. 당신의 선택이 당신의 몸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 몸이 이제 당신의 삶을 바꿉니다. 저는 당신이 기적의 가루를 찾는 대신 기적 같은 회복력을 깨우는 길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위와 신장, 방광과 전립선이 앞으로 더 오래, 더 편안하게 일해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